저희는 인도의 중견국 지위에 대해서 행태적 접근법에 따라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인도의 현재 국제적 지위에 대해 경선국력 및 연성국력을 기반으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인도가 취하고 있는 공공외교를 검토해 보고 미중 관계 속 인도의 중견국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947년 독립 이후 인도는 내루 외교 노선에서 비롯된 비동맹주의와 균형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냉전이 종식되고 인도는 주요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실용주의적 외교 성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외교를 추구하던 싱 정부와는 정반대의 외교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그 기조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014년 미얀마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모디 총리는 과거 동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한 신동방정책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도의 외교 방향성은 인도가 기존에 유지해오던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 조금 더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또 다자외교를 통한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인도는 경제력 및 군사력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세계국제은행이 공개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인도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728.8억 달러로 세계 3위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인도 경제규모 성장 추이 통계에서는 2015년부터 인도의 GDP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국가의 능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도를 중견국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력, 군사력과 같은 전통적인 경선국력만으로 국가를 평가하는 것은 현대에서 다소 낙관적인 시각에 불과합니다. 냉전 시대를 겪으며 미국이 재편성한 자유주의 국제사회에서 현재 외교 영향력 및 문화 영향력과 같은 연성국력은 경선국력 못지않은 중요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호주 로이 연구소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매년 중견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덱스는 경제력, 회복탄력성, 외교 영향력 등 이 8개의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평가 지표는 대외 경제관계 부분으로 특히 FDI를 통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도의 경제력 역시 강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 경제 불황에도 꾸준한 경제 상승률은 주목할 만하지만 미국, 중국과 같은 강국으로 분류하기에는 종합수치에서 여전히 뒤떨어지기 때문에 중견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도가 행하는 외교 역시 강국의 외교보다도 중견국의 가교 외교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의 신동방 정책은 3가지의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자주의에 대한 적극적 관여, 다층적 제휴관계, 그리고 LMS에 대한 협력 강화입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키워드는 역시 다자주의입니다. 인도는 독립 이후 비동맹 원칙에 기초하에 수십 년 동안 다자 간 외교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디 정부는 비동맹 원칙 기존을 유지하되 주변국가 파트너 국가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현재 인도는 중국 견제 성향인 쿼드의 일원인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중요시하는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균형을 유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를 자처하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각각 반영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주최하는 등 가교 외교를 통해 국제 입지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중견국은 국제관계에서 비중견국과는 구별되는 구체적이고 독특한 역할을 하는데 인도는 그 중에서도 선한 국제시민의 정신을 실천하며 규범기획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중재국 및 가교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대하고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가 가지는 연성국력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의 소프트 파워는 문명적 깊이와 풍족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 발상지의 한 곳으로서 인도는 여러 종교의 발원지이자
전통 무용과 음악, 음식에 이르기까지 풍요로운 본원적 정체성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발리우드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영화 산업이자 가장 대규모의 영화 산업 중심지입니다. 발리우드 영화 산업의 세계적 성공은 인도를 알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명적 깊이와 더불어 독립 이래 확립된 인도만의 국제적 가치입니다. 이는 구성적 요소로서 인도 소프트 파워의 또 다른 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을 통한 반식민주의의 전통은 1947년 이래 네헤루의 비동맹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비동맹 노선 하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함과 동시에 제3세계 비동맹주의의 맹주로 활약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면모입니다. 코로나19의 타격에도 불구하고 2021년 8.7%의 높은 GDP 성장률을 이룩한 인도는 다원전 빈곤지수 조사에서도 빈곤 발생률이 2006년 대비 16.4%로 대폭 하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세계 서비스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아웃소싱 서비스는 1991년 2억 달러에서 2011년 75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거대한 내수 시장과 IT 고급 인력, 낮은 인건비로 글로벌 스타트업계의 최대 진출 시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인도는 호주 로이 연구소의 파워 인덱스에서 대외경제관계 부분에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는 해외 투자와 관광 유치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 브랜딩 측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유산에 비해 세계적 관광국으로서의 낮은 입지를 극복하기 위해 2014년 모디 총리는 인도를 매력적인 경제 파트너이자 세계 제조업 허브로 각인시키기 위한 Make in India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인도는 2000년대에 들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신흥국 증여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외 원조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탈바꿈하며 라이징 파워로서의 이미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협력에서는 IT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수혜국에 IT 센터를 설립하는 등 IT 허브로서의 인도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도는 싱가포르, 홍콩과 더불어 아시아의 국제증제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는 중재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기업들의 투자를 유지하여 최종적으로 자국의 규범국가로 브랜딩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앞서 말했듯 쿼드,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를 자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이러한 노력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유는 미국,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인도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기능적 기제로 소다자 쿼드 협의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인도가 비동맹주의를 유지하고 대중친화 정책을 펼쳤기에 이 논의가 다소 소극적인 편이었으나 꾸준한 정상회의를 통해 쿼드는 제도화되었고 외교안보 허브로 진화하였습니다. 2020년 6월 라다크 국경지역에서 중국과 인도가 유혈 충돌을 벌임에 따라 인도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염두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를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인도의 태도 변화가 유의미한 결과값을 가져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인도의 가치가 증대하였고 특히 비군사적 부분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온건책을 유지해오던 인도가 견제를 강화하게 된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내 인공섬에 군사화 작업을 수행하고 또한 인도와 적대관계에 있는 파키스탄과 경제회랑 견사를 추진한 것입니다. 인도는 이러한 중국의 팽창주의적이고 공세적인 외교 정책의 지향점이 아시아에서의 패권 구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중국 견제를 강화한 것을 미중의 반중연합에 인도의 합류 혹은 중국과 전략 경쟁 추구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 환경에서 자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도양과 서남아 지역에서 지정학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는 과거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일본 등 서방 국가들과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성장하는 경제와 14억 인구를 앞세워 존재감 과시와 실익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인도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들이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이전보다 다자동맹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꾸준히 낮은 평가를 받아온 연성공력을 회복하여 중견국이 아닌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단단히 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도의 향후 행보와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